우선 5번 보시게 되면 입안 절차례에서 1. 기초조사가 있습니다. 여기 기초조사와 관련되어서는 2번, 3번을 묶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 앞에다가는 별표 하나를 해놓습니다.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올 게 이쪽이 되게 될 겁니다. 우선 기초조사와 관련되어 1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여기 기초조사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토지와 관련된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지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남양주 행정관할구역 전부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 식물이 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과 문화재가 존재하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지역은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측량을 해서 내 땅, 남의 땅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반면 비도시 지역의 경우는 토지의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측량을 제대로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는 것을 기초조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2번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2번 입안권자입니다. 만약 결정권자라고 하면 대도시장으로 끝나야 될 겁니다.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환경성 검토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토지의 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까지 가로 닫아 놓으시고 포함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해나가는 것은 입안권자, 결정권자 보셨고 구체적 절차 보셨으며 세 번째 다루는 것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사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안에 관한 내용 하셨고, 두 번째 기초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주시는데, 사실 이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준용이란 말은 인용한다를 의미하는 법률상의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조사에는 조사 측량이라는 것 당연히 포함되게 되고, 추가적으로 환경성 검토와 토제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여기 토제에 대해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기초조사 시에 토제 적성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이미 보셨는데, 적성 평가라 하면 저 땅을 개발할 것인지 농경지로 보존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을 토제 적성 평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는 포항이나 경주 쪽에 지진 발생하는 것을 보면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견딜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토제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달리 도시군 관리계획에는 환경성 검토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환경성 검토, 토제 아예 안 했습니다. 기본계획에서는 토제만.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 세 가지 동시에 기초조사 실시할 때 포함시키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 이것을 집행이라 하고, 그 집행 적전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집행계획이라 합니다. 만약 GTX라는 것을 새로 만들게 되면 그 GTX가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조사하는 것을 환경성 검토라 표현합니다. 간혹 화력발전소라는 것을 우리 남양주에 만들게 되면 그 화력발전소가 만들어졌을 때 기후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해당 지역의 자연 환경과 주변 사회 환경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보통 1년 6개월에 걸쳐 조사하는 것을 환경성 검토라 표현합니다. 사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전체 절차는 한 2년에서 2년 6개월 걸리는데, 그 중에 환경성 검토만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예전에 사드 배치와 관련되어 환경영향평가 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사드 배치하게 되면 전자파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4계절에 걸쳐 조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다?
환경성 검토가 되게 됩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환경성 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의 특이한 제도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토제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이 세 가지 있다 없다, 아예 없다라는 것 봐놓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초조사와 관련되어 특이하게 생략하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3번 찾으셨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 지외에 위치하는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기초조사와 환경성 검토, 토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박스에 관한 사항을 살펴주셔야 됩니다. 우선 1번 보시게 되면 기초조사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뭐하는 곳입니까? 아파트 만드는 곳입니다. 그곳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심지라고 하면 상업지역을 말하는데 그 상업지역에는 이미 개발사업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리 학원 있는 곳이 여기인데, 이러한 곳이라고 하면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는 동식물이 산다? 안 산다? 안 삽니다. 측량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이거든요. 따로 기초조사를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기초조사의 본질은 무엇이다? 조사, 측량입니다. 도심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위치했다고 하면 충분한 조사와 측량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기초조사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의 면적이 전체 구역의 2%에 미달하는 경우, 나대지라고 하는 것은 건물 들어서지 않은 땅을 말하는데 그 면적이 2% 미만이라면 98% 이상은 이미 개발되고 건물이 들어선 상태입니다. 조사 측량할 필요 없습니다. 3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 지구단위 계획구역부터 도시군 계획설 부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등이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개발계획 수립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법률에서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면 그 개발계획 수립 시에 조사, 측량을 충분히 했을 겁니다. 국토계획법상 따로 조사, 측량할 필요 없겠죠. 타법에서 했다고 하면 이 법에서 또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정비, 관리를 하고자 하는 정비, 관리 추천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너비 12m 이상, 12m 동그라미 놓으시고 도로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없는 동그라미 놓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현재 도로는 사람의 보행과 차량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에 인접한 땅이 있다고 하면 대지가 되게 되는데, 보통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폭은 1.8m이거든요.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하고 사람 하나가 걸어 다니기 위해서는 도로의 폭은 4m 이상인데, 간혹 시골길 이용하시다 보면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어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도로 끝을 걸어 다니는 것 보신 적 있습니다. 그런 도로 구조가 4m입니다. 저 4m 도로의 경우는 차도, 인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를 일렬 주차시키고 두 대 차량이 교차 통과하는 도로라고 하면 그때는 도로의 폭이 6m인데 저 6m 도로의 경우에도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도로의 폭이 8m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 8m 이상이면 왕복 2차선에 인도가 만들어져 있는 도로입니다. 이제 왕복 4차선에 인도 만들어진 도로도 볼 수 있겠죠. 그 왕복 4차선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의 폭이 12m 이상 돼야만 왕복 4차선 도로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 12m 이상의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해당 지역은 용도 지역이 바뀌어버립니다. 만약 도로의 폭이 15m 이상 만들어지게 되면 종전에 주거지역이었다고 하면 준주거지역으로, 만약 20m 이상의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곳은 100% 상업지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끔 아는 공무원 한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폭 15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면 그분에게 명절 때마다 아주 비싼 물건을 사 갖다 바치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한번 그런 이야기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도로 설치 계획을 쓰게 되면 꼭 저한테도 연락 주십시오. 빚을 내서라도 저도 같이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고 하면 몇 메타 도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8m. 저 8m는 어떤 도로다? 2대 차량이 교차 통과하고 사람만 들어다니는 그런 도로 형태입니다. 이런 도로 형태라고 하면 해당 지역의 용도 지역에 변경이 없습니다. 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인데 우리가 흔히 도시지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다고 하면 저 도시지역의 반대말은 비도시지역이거든요. 저 비도시지역은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는 말로 구분하게 되는데 저 관리란 말 쓰게 되면 그 본질은 개발 목적입니까? 비개발 목적입니까? 비개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정비,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 없다고 하면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라고 하면 그때는 조사 측량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5번입니다. 기존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변경하여 그 용도 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시설 용도, 종류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그대로 대체 추천없습니다. 다만 얘는 워낙 지문이 길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기가 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 공부 못하셨는데 아마 공법이 좀 어려운 게 뒤에 나온 이야기를 꺼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미관지구라고 하는 용도지구제가 있었습니다. 이 용도지구제를 작년에 폐지하고 저 미관지구와 관련된 제도를 경관지구를 확대하면서 경관지구 범위에 포함시키게 되었거든요. 현재 미관지구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미관지구라는 용도지구 폐지하면서 저 미관지구와 관련된 공법상 주제를 행위 제한이라 표현하는데 그 행위 제한을 변화 없이 그대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라면 해당 지역의 개발 여부는 종전과 같다, 크게 바뀌었다. 종전과 같아진 상태입니다. 종전과 똑같은 상태라고 하면 애써 조사 측량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중요하게 우리가 보실 것은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이라면 그대로 대체하는 지구 단위 계획이라면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조사 측량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 얘 때문에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6번 찾으셨죠? 해당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제 동그라미 놓습니다. 아직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 관심 못 가지시겠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이 있습니다.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이죠.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은 민간에서 만드는 것이다, 나라에서 만드는 것이다. 나라에서 만들고자 한다면 예산 필요하거든요. 그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10년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20년 동안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이 올해 2020년 죄송합니다. 내년이 2020년이죠. 2020년 7월 달에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모두 해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2020년도 7월에는 아마 부동산과 관련된 큰 혁명, 변화가 발생하지 않나 싶고 덕분에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때는 크게 피해보는 분도 계시길 겁니다. 그러면 도로 만들고자 했는데 20년간 도로 만들지 못했다고 하면 그 도로를 앞으로 만들 도로라 해서 계획 도로라 하거든요.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아 그 도로 부지가 해제되게 되면 아직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고 투자하신 분들은 그 땅은 계속 맹지가 되어버리죠. 가격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집니다. 반면에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1970년대 강남 개발 계획 설립하면서 1000평, 2000평씩 공원 부지를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나라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걸 수용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도시군 계획설 부지인 공원이 해제되게 된다면 70년대 공원 부지의 소유자는 계속 살아계시겠습니까? 차제분이
계시겠습니까? 자제분이. 그리고 최근 강남 쪽에서는 땅 한 평이 1억인데 그게 1000평, 2000평이라고 하면 예, 그런 부모가 좀 필요했는데 좀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7월 달에 이루어질 큰 변화가 되게 됩니다. 아마 갑자기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 또는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은 그 권리 구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때 우리를 찾게 될 겁니다. 올해 자격증 따져오시고 내년에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은데. 따는 게 쉽진 않은 거 보이지만 공부하면 좀 만만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도시군 계획설 결정된 것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개발하겠다는 것입니까? 개발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개발 안 한다고 하면 그때는 조사 측량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저 기초조사와 관련되어 생략할 수 있는 6가지를 보시는데 우리 야구하다 보면 대타 쓰는 경우 있죠. 그리고 등번호가 12번입니다. 그리고 나도 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기초조사 생략 사유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 이 말을 우리는 타법이라 할 수 있죠. 타법에서 지역지구 구역을 지정하거나 또는 개발계획 수립했다고 하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초조사는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목적이 정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고 하면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시고 이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나대지가 없는 경우 나대지 없다고 하는 것은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중에 그 면적이 얼마? 2%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 상업지역에 지정되었다고 하면 이미 충분한 조사 측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초조사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된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라면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타 12 나도해가 기초조사 생략 하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기초조사와 관련되어 이제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행정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지난주에 보셨고 지금은 도시군관리계획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이라 보셨는데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절차 생략하는 법 없습니다. 반면에 집행계획은 현실이거든요. 그 현실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때는 절차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꿈은 어떤 꿈이랄지라도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꿈입니다. 그 중요한 꿈을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절차 생략하지 않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아니 10월 달에 시험 합격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한 공부하셔야 되죠. 그 공부하기 전에 계획 수립하는 게 시간표 타임테이블 하나 만들어 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몇 시부터 밥 먹고 몇 시에 또 공부한다. 그 계획 수립하지 않으십니까? 별 생각 없으십니다. 자제분들에게만 그 타임테이블 만들라고 하시고 직접 안 만드시죠. 대신 마음속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다? 집행계획. 대신 그런 내용들 중에 공부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가끔 쉬는 시간 원래 1시간 쉬기로 했는데 공부량이 조금 부족해서 10분 더 공부하고 50분 쉬는 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10분 더 공부하고 쉬는 시간 10분 줄이는 건 괜찮지 않으신가요? 예,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집행계획인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일 때는 절차 생략하는 법 없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내용 중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관련되어
수립된 내용 중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 기본 계획과 관련된 절차 생략한다? 그건 틀리다는 것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것은 비전이거든요. 그 비전 제시하는 행정계획 수립 시에는 또는 변경 시에는 절대 절차 생략하는 법 없고,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경우에만 절차 생략 가능하다. 그리고 2번입니다. 환경성 검토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위 1에 1번부터 7번까지. 7번은 국토교통부령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건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1번부터 6번 대타 12 나도에는 환경성 검토와 관련된 공통된 생략 사유란 이야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인 때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다. 출치란 이야기 안 들었는데요. 그리고 3번입니다.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1. 위 1에 1번부터 7번 6가지 대타 12 나도에입니다. 그러면 대타 12 나도에는 토지 적성 평가도 생략할 수 있는 사유이죠. 그리고 2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 적성 평가를 따로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내에 적성 평가했다면 또 할 필요 없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얘는 상당한 실력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줄만 치고 지나가십니다. 3번 보시게 되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주상공 가로 해놓으시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적성 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7번 보십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부터 도시군 계획설 부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는 적성 평가할 필요 없다. 그래서 얘는 상당한 실력이 필요한데 듣고 이해되시면 괜찮고 이해 안 되면 그냥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보셨던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개발 용지이다, 비개발 용지이다. 개발 용지입니다. 여기 적성 평가라 하면 그 땅을 개발할 것인지 비개발할 것인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 활동을 적성 평가라는데 이미 개발 사업이 확정된 땅이라고 하면 적성 평가는 따로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이해 안 되면 5월달에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3과 7번에 관한 사항만 그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지금 지나십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위에 동그라미 1에 1번부터 7번까지 대타 12 나도에이죠. 공통된 생략 사유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번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이내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 최근에 재취약성 분석 실시했다면 재취약성 분석을 따로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방금 보셨던 대타 12 나도에는 환경성 검토와 토제 기초조사와 관련된 환경성 검토와 토제 공통된 생략 사유이죠. 그래서 대타 12 나도에 4가지 모두 생략할 수 있는 공통 요건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여기 토지와 관련되어서만큼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최근 5년에 토제 실시했다면 토제 생략하는 겁니다. 이 5년은 환경성 검토의 생략 사유가 아니라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만약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내 환경성 검토 실시했을 때 환경성도 생략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나오면 그건 틀린 겁니다. 5년짜리는 토제만 적용된다는 걸 잡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주민 의견 청취 공람이라는 목차만 받았습니다. 내용 하는 거 아닙니다. 3번 지방의회 의견 청취 목차만 보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찾으셨죠. 지금 건너뛰는 것은 같이 건너뛰어야 되지 여기에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그 문제 맞추겠다고 공부하시면 안 되십니다. 지나치게 공부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같이 건너뛰는 게 제일 좋으시고 나중에 복습하시게 된다고 하면 밑줄 긋거나 줄쳐져 있는 그 부분만 보는 겁니다. 이걸 지금 외운다고 하면 10월 26일에는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겠습니까? 안 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해나갈 것도 줄쳐놓거나 표시해드린 것 또는 설명드린 것만 계속 반복해 나갈 겁니다. 그걸 10번 듣고 시험 문제 푸시는 게 잘 풀리지
공부하지도 않은 걸 갖다 혼자 공부하셔서 맞춘다는 거는 그냥 찍는 거나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끼는 게 정신건강에 편한 겁니다. 그래서 큰 목차에 대해서만 보고 지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3절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과 관련되어 1. 결정권자 차시였죠. 양가를 1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도지사 추천없습니다. 직접 결정하거나 시장 군수의 인정에 따라 결정한다. 그리고 다만 한 줄 밑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도에 속한 시군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인 도시를 대도시라 합니다. 그 대도시의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가로속에 대도시장 추천없습니다.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결정권자로서 1. 시장 군수입니다. 박스속에 1번만 잠깐 보십니다.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만 추천하시고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 사셨죠. 우선 5번과 관련되어서는 새로 나온 책은 없어지셨죠. 입지계제소구역 지정과 입지계제소구역 계획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총 몇 개? 1, 2, 3, 4, 4가지입니다. 1번 장관이 입안한 사항, 그리고 2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3번을 오래 보셔야 됩니다. 국가계획과 연계, 국가계획 추천하시고 필요한 시가조정구역, 국가계획부터 시가조정구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다만 얘는 용도구역의 한 종류로서 우리 다음 주에 보시게 될 겁니다. 대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누가 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약 국가계획 연계라는 말이 빠져 있다면 장관 결정사항 아니겠죠. 국가계획이라는 말이 붙어 있을 때만 장관이 결정한다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외 적용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그 예외 적용 조건이 국가계획이라는 말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 장관이 결정하는 것은 몇 개 있다? 4개. 4개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으면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2번 결정 절차와 관련되어 협의, 심의에 관한 이야기 있습니다. 큰 목차만 보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4번 고시 열람 차시였죠. 동그라미 1번 고시에 대해서는 지키시고 다음 페이지에 2번 보시게 되면 송부, 열람이란 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이 열람 추천없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이 열람 줄쳐 놓습니다. 지금 52페이지 보고 계셔야 됩니다. 52페이지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만 봐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행정계획은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받게 되면 수립권자가 일반에게 30일 이상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를 2030년까지 인구 80만 도시로 만들겠다고 남양주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보면 아마 2024년에는 인구 100만을 돌파해 있을 것 같습니다. 왕속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아마 2024년이나 25년에 끝나게 될 거거든요. 그 개발 사업 끝나고 나면 100만 돌파해 있을 상황입니다. 그러면 터무니없는 계획을 목표치보다 너무 낮은 계획을 남양시장이 수립했다고 그때 야단 맞아야 된다? 그냥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두게 될 겁니다. 가끔은 지방의 군소도시의 경우는 인구 목표를 30만, 50만을 설정했는데 10년, 20년 지나더라도 그 목표치에 도달 못하는 도시도 있거든요. 그런 목표치를 달성 못했다고 해서 시장 야단 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단순히 비전만 제시해 주기 때문에 평생 보여준다, 잠깐 보여준다, 잠깐 보여줍니다. 가끔 10년 전에 기본계획 들고 와서 그때 이런 계획 수립했으니 너 잘못한 거 아니냐, 가끔 장관 청문회 하다 보면 10년 전 이야기도 있고 20년 전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군대 갔다 왔나 안 왔나 그거 가지고도 시비 많이 걸지 않습니까? 그거 귀찮으니까 관련 자료를 오래 보여준다, 짧게 보여준다. 짧게 보여주는 게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방향만 잡아주는 계획입니까? 집행계획입니까? 집행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되어 토지를 거래하고자 한다면 용도 지역이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가장 가격 비싼 비도시 지역은 어디겠습니까? 관농자 중에 계획관리 지역. 전혀 조금 이따 하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고자 하는 땅이 어떤 용도 지역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결정한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사안에 대해서는 30일만 보여준다, 평생 보여준다. 평생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의되게 되면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앞에 날짜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그게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사실 열람 의무는 행정청이 부담하게 되는 하나의 부담입니다. 그 부담을 평생 지우게 된다고 하면 보여달라 할 때마다 담당 공무원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대신 법에 30일 이상 열람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남양주시장이라면, 아니 남양주에 소속된 공무원이라면 불법 주장처된 차량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게 되었을 때 그것 공무원이 한 것입니까? 남양주시장이 한 것입니까? 과태료 부과 보면 남양주시장이라고 도장 찍혀 있던데요. 그래서 공무원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장의 행정처분, 행정행위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공무원이 열람시켜주지만 그 부담은 남양주시장이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며칠만 보여주고 만다? 30일 이상 열람하게 하려면 딱 며칠만, 30일만. 실제 그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대신 도시군관리계획은 영원히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날짜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차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외우면 시험 문제가 응용되어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력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영원히 보여준다 생각하시고, 방향 잡아주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속력 없습니다. 구속력 없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0일 이상 열람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효력 찾았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지형도면 고시한 날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찾으셨죠? 지형도면 작성과 고시입니다.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특광시군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그래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사항을 기재한 것이 지형 도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리어머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 국토입니다. 국토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한 경우 직접 위반 추놓습니다. 관계 특광시군의 의견대로 직접 지형도면 작성할 수 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방금 지형도면 작성한 자는 결정권자가 작성한 것입니까? 위반권자가 작성한 것입니까? 위반권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2번 지형도면 승인에 대해서는 잠깐만 보십니다.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가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하면 도의사 승인 받아야 된다. 가로속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은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시장 군수가 위반한 것은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죠. 자기가 결정할 사안에 대해서는 도의사의 승인 받을 필요 없고, 자기가 결정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형도면 작성해서 누구에게? 도의사에게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도시장은 결정권자 될 수 있죠.
그래서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한 지형 도면을 작성하게 되면 누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도지사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도지사는 입안권자이겠습니까? 결정권자이겠습니까?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 작성하거나 작성 동그라미, 지형도면 승인한 경우 승인 동그라미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과 관련되어 입안권자가 바로 결정권자인 경우라면 지형도면 작성하고 고시하면 바로 효력 발생하는 것이죠. 반면 도에 속한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한 다양한 사항을 입안했다면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 작성하고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지사가 승인하면 누가 고시한다?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고시하게 됩니다. 고시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충분히 보셨고 그 다음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이 바로 효과에 관한 사항을 살펴주십니다. 항상 공법의 특정 제도와 관련되어서는 대상과 절차 그리고 법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유효, 무효 따지는 것 공부하셨죠. 그러면 각종 행정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효력관계 따질 필요 없지만 집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만 효력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고시하면 결정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예. 그게 시험에 나옵니다. 결정고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을 말로 또는 신문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도로 만들어질 것인지 어디에 학교, 종합병원 만들어질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아닐 겁니다. 그걸 도면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 도면이 뭐다? 지형 도면이 되게 됩니다. 저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이 발생되게 되는데 작성은 누가 한다? 입안권자가. 그러면 우리 남양주에는 종합병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합병원? 없습니다. 예, 종합병원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시에서 만들거나 또는 경기도에 만들거나 또는 국립병원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국립, 도립, 시립이란 말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나라에서 만드는 것이고 뭐 한양대 병원이나 또는 삼성의료원이나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민간이 만드는 겁니다. 그 민간이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제주도에 있는 병원 있지 않습니까? 녹지 국제병원. 그게 나라에서 만든 것입니까? 민간이 만든 것입니까? 민간이. 제주도의사에 허가받아 만들었다더라고요. 그것은 도시군 관리계획과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바로 시립병원이나 국립병원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그걸 고시하게 되면 효력 발생하게 되는데 그 병원 만약 시립병원이라면 누가 만들겠습니까? 남양시장이 국립병원이면 국토교통장관이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남양주에 없는 병원 이야기 드리니까 당황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 병원 만들 자가 지정되면 뭐 한다? 작성하고 만약 그 자가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라면 작성하고 고시함으로써 바로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고시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가. 그런데 저 결정권이 없는 분이 계셨습니다.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라고 하면 지형도면 작성은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 하지만 그때 작성한 지형도면은 누구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도지사에게. 만약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지형도면이라고 하면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작성하고 바로 고시함으로써 효력 발생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 작성하게 되면 누구의 승인받아야 된다? 도지사. 그리고 승인한 도지사가 고시함으로써 효력 발생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결론은 저 지형도면 작성한 자는 누구이다? 입안권자. 고시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 그래서 행정청에 관한 구분해 주시는 게 여기에서는 포인트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 지정되면 고시 한날. 고시 한날 효력 발생한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비교해 주실 것이 기득권이 되게 됩니다. 여기 기득권은 이미 획득한 권리를 기득권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교재 잠깐 보십니다. 양가에서 한번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 착수 추정수입니다. 두 줄 밑에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추정수입니다. 그 사업이나 공사 계속 갈 수 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시가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세 줄 밑에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3월 이내 3월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 사업 또는 공사 내용을 관할 특광시군에게 신고하고 신고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 사업이나 공사 계속 할 수 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효력 발생하는 행정계획인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은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데 새로 법이 만들어지거나 개정됨으로써 과거에 인정되었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과 그리고 현실적 타당성이라는 것을 동시에 배려하는 것이 민법의 특징인데 우리 미성년과 관련된 기준을 19세로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얘를 18세로 바꾸자는 것이 현 정권의 입장이고 다른 분들은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미성년자 연령을 좀 낮추게 된다고 하면 선거할 때 좀 도움된다고 하는 숨어있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화 발전 상황이나 또는 경제 발전 상황과 관련되어 예전에 20세로 정해진 것보다 점점 낮추는 것이 현실에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 미성년자와 관련된 연령을 조정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성년 미성년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이 21세도 있고 20세도 있고 19세도 있고 17세까지 있는 게 있거든요. 청소년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도 한 번에 다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 그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민법의 특징입니다. 괜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법이 바뀌게 된다고 하면 기존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고려해서 이미 획득한 권리에 대해서는 공사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위락설은 어디에 만들 수 있다? 상업지역에. 위락설에 해당되는 나이트클럽 만들기 위해 상업지역의 땅을 비싼 돈 들여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설계 도면 작성하고 건축 허가 받았는데 저 건축 허가 받은 이후 저 위락설을 만들 수 있는 상업지역이 갑자기 준주거지역으로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었다고 하면 이분 이것 만들고자 많은 돈을 사용하셨죠. 이 상태라고 하면 그게 공사를 착수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아무리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에서 다른 용도지역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미 막대한 돈을 들였기 때문에 이 공사는 계속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시가화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의되면 이 말을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이런 말로 시험 문제에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한다. 이게 지문 길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은 생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한다와 지정 고시는 같다 다르다. 같은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뭐하고? 지정 고시한 날부터 몇 월?
3월 내 특광시군에게 뭐하고?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다. 아직 우리가 용도구역 다 공부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를 못 알려드리는데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굴 양식장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통영 앞바다이거든요. 그 통영 앞바다가 굴 양식장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곳에 레저 사업과 관련된 요트장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요트장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받고 공사를 막 하고자 하는데 갑자기 얘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이 요트장 만드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한다면 뭐 해야 된다? 3월 내 신고하고 공사해야 된다. 그런데 이건 공사 계속하게 되면 굴 양식장은 활성화 되겠습니까? 굴 못 키우겠습니까? 못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청과 관련되어 각종 인허가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증이라는 걸 받아야 되거든요. 건축 신고하게 되면 신고 필증이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겠습니까? 신고는 받아주지만 신고를 해주면 받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증을 안 해줍니다. 왜?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특별한 용도구역 지정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추가해 놓은 겁니다. 대신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우리 아예 다 공부 못하셨습니다. 그게 지정되고 변경되었다면 하던 공사는 계속 할 수 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짜 이해되셨으면 머리 좋으신 겁니다. 이제 제가 결론 말씀드리는 거 싶은 것은 시가조정구역에는 시효자 보이지 않습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시효자 보이는데 3회 시효자, 신고의 시효자. 그래서 시효시 4개 나오면 그게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관련된 3월 신고다.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끔 F4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다면 얘는 시옷4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만 보고 쉬었다 하십니다. 재검토란 말 보시면서 5년마다라는 말 찾으셨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도시군이지 않습니까?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작년에 이 지문 아니지만 다른 테마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도이사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다들 필이 꽂힌 게 숫자 5에 꽂히셔가지고 다들 틀렸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당성 하는 책임지고 있는 자 특광시군이 한다.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60페이지의 용도 지역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